이승훈의 이슈의 피플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로 의견 주셔도 되고요.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YTN 라디오 앱, 또 유튜브 댓글창 이용하셔도 됩니다. 방송 듣고요, 하고 싶은 얘기들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은 특히나 총선을 앞두고 균형 있는 시각을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4.10 총선 후보 등록 오늘 마감되죠? 네, 그렇습니다.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 후보 등록 오늘 오후 6시에 마감됩니다. 어제가 등록 첫날이었는데요. 어제는 총 254개 지역구에 총 607명 후보자가 접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어제 경쟁률은 2.39대 1을 기록했습니다. 또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을 신청한 정당도 14곳이었는데요. 이 정당과 후보자의 기호는 이제 마감 시한인 오늘 오후 6시 기준으로 결정이 되는데 먼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 그 다음 의석이 없는 정당, 그 다음 무소속 순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이 총선에서 기호 4번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구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 5명을 이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에 보냈는데요. 앞서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의원 8명을 국민의 미래로 보내면서 이른바 의원 꿔주기를 해준 바가 있는데, 그런데 공직선거법에는 후보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지역구 현역 의원 5명 이상인 정당의 기호를 우선 부여하도록 돼 있고, 이 국민의힘이 이를 뒤늦게 알아차려서 다시 의원 꺼주기에 나선 겁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인 조수진 변호사 새벽에 후보직을 사퇴했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아동 성범죄자 변호 논란을 빚은 조수진 변호사가 이제 오늘 새벽에 국민들이 바라는 눈높이와 달랐던 것 같다라면서 이 강북을 경선에서 승리한 지 사흘 만에 사퇴했습니다. 그래서 2번이나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던 박용진 의원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질지 여부에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는데요. 그런데 이에 안규백 민주당 전략공천위원장이 조수진 변호사 사퇴와 관련해서 차점자,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이 승리하는 경우 경선에서 거의 없을 거고 전략 공천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민주당은 오늘 이 공석이 된 서울 강북을 지역구에 한민수 대변인을 새 후보로 인준하며 전략 공천했습니다. 네. 자, 조국 혁신당 대표 딸 조민 씨에 대한 재판 결과도 오전에 나왔죠? 그렇습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이죠. 조민 씨가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 방해,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벌금 1,000만 원 선고했는데요. 앞서서 조 씨는 서울대 그리고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표창장 혹은 허위 인턴십 확인서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가 밝히기로는 이 입시 비리 범행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오랜 기간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앞서서 검찰은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도 재판이 있었는데 오늘 재판은 나가질 않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유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 대장동 재판에 이어서 오늘 재판에도 연이어 불출석했습니다.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이어서 재판을 앞두고 어제 이제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내고 오늘 출석을 하지 않은 건데, 예. 공직선거법 규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형사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은 이재명 대표 없이 증인신문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선 불출석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다음 기일에는 출석을 해달라라고 요청하면서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구인장 발부와 같은 강제 소환을 반드시 검토하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선거법 때문에 뭐 의원 더 꿔졌다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참 법이 이렇게 복잡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신설된 민생특별보좌관 자리에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입니다. 임명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 민생특보, 민생특별보좌관 신설하고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 임명했습니다. 이 주기환 특보 검찰 수사관 출신인데요. 윤석열 대통령과는 20년 넘게 가깝게 지내온 사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 자리에 대해 민생과제 발굴 그리고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 점검을 위한 인선으로 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지금 주기환 특보 임명 두고 또 여러 얘기 나오나 봐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이른바 윤한 갈등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불씨가 아직 안 꺼진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앞서서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이 주기환 특보를 호남 정치인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총선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한 사실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 특보가 이 국민의 미래가 발표한 총선 비례대표 명단에서 당선권으로 여겨지는 20번 내에 들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광주에 대한 배려가 아예 없다라며 후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고 그래서 국민의 미래가 그 이후에 지난 20일 다시 호남 인사와 당직자 출신을 조정해서 비례대표 추천 명단을 재의결했지만 여기서도 주기환 특보가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를 두고 대통령실 그리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염두에 두고 인사권을 행사한 거다. 한 의원을 향한 대통령의 불쾌감이 드러난 인선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주기환 특보 임명을 두고 나온 여러 얘기들 모아주셨는데 이종섭 주 호주 대사 귀국했지만 또 이분과 관련해서도 여진이 여전합니다. 자, 대통령실 지금 어떤 입장 보이고 있죠? 네, 정치권에서는 이종섭 대사가 귀국을 하긴 했지만 이게 묻지마 귀국이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또 귀국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자진 사퇴해야 한다, 임명 철회해야 한다 이런 요구의 목소리들도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사가 귀국한 날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여권에선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히지 않는 걸 거취 문제에 대해서 입장 변화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상황을 아는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최근 입장을 통해서 이 대사 임명, 검증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공수처가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귀국을 해서 대기하는 건 부적절하다라는 원칙은 밝힌 바가 있고 그렇지만 여론 앞에 한 발 물러나서 귀국을 하게 된 거라면서 그런데 더 나아가서 대사 임명 철회하라라는 건 정치 구호 혹은 야당 공세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관련한 얘기들 잠시 뒤에 김성환, 배종찬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더 자세한 얘기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공백 속보 살펴보겠습니다.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부터 근무 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전공이 이탈로 업무가 굉장히 많아졌죠. 의과대학 교수들이 이제 오는 25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시한이 다가오는데 25일부터 외래진료, 수술, 입원 진료와 같은 근무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네. 앞서서 정부가 대학별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 확정했는데 여기에 대한 반발이자 철회를 요구하는 성격으로도 풀이가 됩니다. 고려대 의대 교수인 조윤정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 교수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고 환자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면서 생명을 담보로 일하는 사람들이 환자의 생명이 다칠까 봐 우려돼서 선택한 일이다. 이를 이해해달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결정으로 인해서 의료 공백은 더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그래도 교수들 대화의 가능성 여전히 열어놓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2,000명 증원 확정을 했는데 예. 의료계에서는 이후에 대화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방재승 전국의대 교수 비대위원장 어제 YTN에 출연해서 정부가 전공의 조치를 풀어주고 대화의 장을 만들면 저희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 철회할 가능성 있다고 본다고 밝혔는데요.
또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비대위 역시도 여전히 중재자로서 정부와 대화를 기대한다.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본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조윤정 전의교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도 대화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의대 교수들 또다시 모여서 또 회의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회의를 여는데 정부가 그 2,000명 배분을 확정한 뒤에 다시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배정 이후의 상황도 점검하고 앞으로 사직서 제출 여부와 같은 향후 계획까지도 오늘 재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홍 임시감독이 이끄는 우리 축구대표팀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치러진 태국과의 월드컵 예선에서 비겼습니다. 맞습니다. 축구대표팀 어젯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태국과의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조별리그 C조 3차전을 가졌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치러진 홈 경기였기 때문에 기대가 컸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전반 42분에 선제골을 뽑아냈지만 1대1 무승부에 그친 겁니다. 앞서 아시안컵 때 선수들 간의 불화가 있었죠. 그래서 한 차례 논란이 있었고 이를 극복해서 이번에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컸습니다만 그에 미치지는 못했던 결과로 보입니다. 임시감독을 맡은 황선홍 감독 경기 뒤에 기자회견 가졌는데 승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다 끝난 게 아니고 실망스럽긴 하지만 잘 극복해서 원정 경기 잘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이 원팀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도 많았는데 선수들은 100% 하나 된 마음으로 경기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소통을 선수들끼리 했고 경기를 다 같이 준비한 마음 100% 신뢰를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원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경기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런 거 보면은 정치도 그렇지만 참 분위기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참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전 프로야구 선수입니다. 오재원 씨 구속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인 오재원 구속됐습니다. 마약류 투약 등 혐의인데요. 재판부가 이 오 씨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앞서서 오 씨는 영장 실질 심사 때 호흡곤란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구급대가 출동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오 씨는 마약류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 대리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데 앞서 지난 19일에 경찰에 체포가 됐고 경찰 관계자는 오 씨가 지금 혐의에 대해서 일부 시인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